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더니 밥은 맛이 없다 그러고, 고기를 먹으라고 했더니 고기는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 그러고, 생선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생선은 징그러워서 못 먹겠다 하고 그러네요. 네. 몸에 좋은 거는 맛은 없지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직 자기가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을 나이는 아니라고 그러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3일째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반등해야 할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슈는 어제 나왔던 그 바이든의 물류 대란 해소 그 해결책, 예, 그게 아마 이슈였다고 보여지고, 그 전에 지금 3일째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화요일 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삼성그룹주만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삼성그룹주가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다른 나라들의 위험이 전이되는 걸 비껴갔다, 이렇게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빠진 가장 큰 원인은 개인들의 그 신용 대출 부분이 크게 털리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가지고 빠진 거거든요. 이거는 시황하고는 상관없고 수급상의 문제인데, 이 수급을 해소를 해줄 만한 어떤 다른 투자 주체가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빠지진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갑자기 뭐 70포인트씩 이렇게 며칠 급락을 하면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빠졌었는데, 지금 그런 거를 해소를 하는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채 한도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중국의 전력난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해결된 게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그 베트남의 반도체 공장, 예, 그 공장이 정상 가동 되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 가동률도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물류 대란, 네, 뭐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을 거의 이제 못 봤는데, 일단 뭐 오르는 거는 보고 있었는데, 옵션 만기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마감할 때 그때 그 옵션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었다, 선물에 큰 변화가 없었다 라는 거는 아마 지금 현재 추세를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 않아요.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또 매도를 했다가 매도를 줄이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강한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악재가 나와 있는 것들을 해소하는 헝다 문제나 전력난이나 뭐 이런 거, 부채 한도 이런 게 해소된 게 없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없다. 하지만 하락이 너무 과도했고, 예.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만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 뭐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미국의 9월 인플레이션 나왔는데 5.4%, 네, 5.4%. 이게 전망이 5.3%였어요.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 핵심 근원 그 물가 지수도 4% 정도 나왔습니다. 네,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중국의 9월 인플레이션이 0.7%, 예, 0.7%. 이게 뭐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높아 보이진 않는다. 0.7%. 예. 미국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일 때, 그럴 때는 22만에서 24만 건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100만 건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줄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30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게 일단 어제는 호재였던 것 같고, 그리고 9월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예, 요게 6.8%가 나왔어요. 이전치가 6.7%.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네.
지수 자체는 높아 있어요. 6.8%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네. 이게 전망치가 7.1%였는데 6.8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것도 10.7이 나왔잖아요. 예, 이게 이전치가 9.5였는데 10.7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미국의 물가 지수가 상당히 높게 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치보다 그렇게 높게 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직은 없다. 근데 곧 이게 이제 커지겠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이런 뉴스들 때문에 미국이 좀 강했고, 그리고 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그리고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시티 이 실적이 나왔어요. 36%, 48%, 58%뭐 이렇게. 네. 금융회사의 실적이 분기 실적이 이렇게 급증할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실적이 급증을 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포스코의 실적을 보면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지만 주가는 안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반응상의 차이죠.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유지가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후반 금요일이나 이 정도에서는 또다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만 계속 잘 확인하면 될까요? 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연준도 고용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방향을 틀었고, 중앙은행들이 지금 뉴질랜드도 금리를 올렸고, 폴란드였나요? 헝가리였나요? 예, 금리 올렸잖아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물가를 제어를 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번 물가 상승은 소비 쪽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이게 좀 많이 진전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공급단에 문제가 생겼어요. 공급단에. 지금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이, 반도체 부족 공급망 현상이죠.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이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튬, 뭐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알루미늄도 많이 오르고 이런 원자재가 많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네. 이것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니까 물가가 더 올라간다. 그리고 어제 바이든이 조치를 취한 그 물류 대란, 네. 이거 지금 해운 운임이 지금 뭐 5배, 10배 뭐 이렇게 뛰잖아요. 네. 이렇게 뛰니까 이거 당연히 물가에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거 하고. 그리고 지금 석유, 가스, 에너지 대란이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뛰는 거거든요. 수요도 물론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원래는 이게 물가가, 달러를 지금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달러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 3조 4천억 달러 정도가 연준의 자산이었어요. 지금 8조 5천억 달러, 약 8조 5천억 달러거든요. 2배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걸린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10월 달이거든요. 이때 3조 4천억 달러가. 지금 2021년도 10월 달이잖아요. 2년 만에 이게 2배 이상 뛰었잖아요. 돈을 푸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버리는데 물가가 안 올라갈 수 있습니까? 돈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해야 되는 거죠. 폭락을. 예. 근데 제어를 하고 있다. 제어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번에는 이 공급단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공급단에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안 풀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가지고 이 공급단 문제를 조절할 수 없어요. 네.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시장이 연준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통제를 벗어났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고 뭐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금리와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무관한 일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거는 사실, 좀 정치적인 문제가 좀 깊게 개입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이 지금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이게. 예. 전기차를 갑자기 막 판매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뭐 에너지 나오는 거는 뭐 제한적이고, 예. 지금 미국의 석유 채굴 기업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석유 캐고 이게 탄소와 관련된, 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업들은 그거를 자꾸 생산을 하거나 이게 탄소 배출을 늘리면 엄청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페널티를 지금 주고 은행들도 대출을 지금 끊으려고 하는, 투자를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데 정치 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기들이 하겠다. 이번에 아마 바이든이 또 탄소 배출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 더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단기간에 어떻게 해소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만 봐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돈이 지금 2배가 풀렸잖아요. 네, 2배가 풀렸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물가가 계속 뛰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언제 오른 물가 그래도 산다는 거죠. 네,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를 한 지가 이렇게 뭐 개인들이 대략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투자를 한 지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게 붐이 일었잖아요. 네, 근데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산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아주 크게 증가를 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도 오르고 이래가지고 자산의 가격이 어느 정도 늘어 있거든요. 네, 늘어 있는데 물가가 지금 현재 오르는 거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투자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소비에 충격을 줄 거라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소비에 충격을 주게 되면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돈을 더 풀거나 아니면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움직이려고 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쪽에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조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 지수만 봐가지고는 조금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미국은 기업 실적 호전에 크게 반응한다고 하셨는데 국내 시장은 이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적이 지금 우리나라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포스코 강판이나 LG전자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실적이 고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수출이 한계에 다다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네. 좀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네. 많은 돈을 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의 수급도 꼬이고 정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네. 주가는 지금 한 6달째 지금 빠지고 있나요? 네. 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뭐 지금도 또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적을 가지고 주식을 사기가 좀 어렵고 실적과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멘텀만 바라보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전해액 그리고 양극재 이런 게 생산이 2025년도 정도 돼야 이렇게 폭증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가격에 다 끌어와 가지고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 그거는 싸다고 사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실적이 좋은 회사는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아마 이번에도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보는데
그 붐에 이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실적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많이 빠진 주식들 중에서 실적이 개선될 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모멘텀까지 있어야 돼요. 증설을 하거나 회사를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를 하거나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한 뉴스.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있는 회사 중에서 실적이 또 좋아지는 회사. 그런 회사들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그저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헝다 문제가 월말에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현금을 또 조금 마련을 했다가 지나고 나서 네,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물가 같은 경우는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 네, 1분기가 지나서 쇼크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 정도 되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그때까지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데 피크, 좋게 나올 때마다 계속 피크 얘기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그리고 질문이 뭐 별다른 건 없었는데 제가 그 배터리 장비 그거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장비 회사 얘기를 했더니 궁금해하시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A프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배터리 활성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실적이 없어요. 예.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CIS라고 해서 그거 뭐 LG가 인수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엠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 이 회사는 근데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 배터리 활성화 장비를 만든 회사 A프로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0월 6일 바닥을 찍고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저께는 안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째 또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는 뭐 배터리가 이게 폐배터리 이거 하면 엄청나게 시장이 커진다는데 1억에서도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르잖아요. 네. 오로지 양극재만 오르지 않습니까? 양극재 전해. 예. 계속 사탕만 좋아하는 겁니다. 사탕만. 네.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사탕만. 현재 달달한 그런 것만 먹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번 주가 지났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다음 주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현금 마련을 또 조금 하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